자, 이런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홍서범의 아들 논란 속 연예인 가족 리스크의 딜레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번 사안의 핵심 사건은 당사자가 연예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모인 연예인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는 한국 대중문화가 오랫동안 형성해온 도덕적 기대치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예인이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공적 이미지, 공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가족까지 포함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식이 어디까지가 정당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연좌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제로 법적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 큰 자녀의 사생활 문제를 부모에게까지 확장시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연예인의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족 역시 일정 수준의 책임의식을 꼭 가져야 한다. 이 두 시선 아래 사이에 가족 리스크의 논란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요. 이경실 씨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들의 달걀 유통 사업. 제가 전달드렸던 거 한번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학급 계란을 비싼 가격에 팔았다라는 논란이 됐는데 이게 사실 아들의 달걀 유통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경실 씨가 관여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경실 씨가 당시에 급부상하고 있었던 유튜브 채널부터 방송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침묵하게 되면은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고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확대 재생산이 된다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홍서범 조각경 이 두 부부의 아들 외도 사건은요. 사적 영역의 붕괴라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와닿는다고 합니다. 부부의 갈등, 양육비 문제, 외도 의혹 등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연예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적 영역이 곧잘 공적 논쟁의 장으로 끌려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 문제를 뛰어넘어 연예인의 사회적 위치와 대중의 소비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비판을 받고 입장문을 이야기해도 뭔가 이 사건이 더욱더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난감하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들도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논란 사건은요. 가족의 구성원까지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과 관리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연예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건 연예인들 본인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함께 등장하는 가족 예능 방송의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 이 두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대처가 너무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홍서범 씨의 입장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죠. 양육비 뭐 줬었다, 나는 연락 못 받았다 등등등. 조갑경 씨는 어땠습니까? 최근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라디오스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전히 충성 유발자 특집에 조갑경, 채연, 고우리, 이채영 네 사람의 방송편 다시 보기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편집을 할 수는 없었겠죠. 또한 나아가서는 핫클립이라고 해서 역시나 라디오스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핫클립 말 그대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또는 제작진이 판단했을 때 뭔가 핫하다고 생각되는 방송분을 하나하나 커트를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역시나 조갑경 씨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TV에서도 조갑경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라디오스타 공식 홈페이지 이 핫클립 영상 목록에도 조갑경 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방송과의 이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며느리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이나 공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졌다라고 한다면 또 괜찮았을까?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앞으로의 가족 예능 방송에 자신들만의 이 아들 사건을 해결한다면 이것이 다시 잦아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뭐 양육비를 지원을 해주든 아들을 호되게 꾸짖어서 양육비를 내게 만들든 사죄하게 만들든 본인들이 찾아가서 사죄를 하든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이번 사건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발언들과 방송에서의 장면들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불편감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파묘되고 있기 때문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두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보기에 불편했었다라는 이 두 연예인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예요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2018년도 기사를 보면 홍서범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 조갑경 인생의 걸림돌이다. 숨 막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방송편의 스틸샷을 보면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을 약간 예능으로서 소비를 해왔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당시 때 홍서범 씨는 아내인 조갑경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37살에 결혼을 하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여자들과 친해지려고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갑경 언니는 잘 있어요? 하면 벽이 쳐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자 여성 출연자들은 아니 결혼했으면 당연히 벽을 쳐야 하지 않냐라고 분노했고 홍서범 씨는 생활의 활력을 위해 대화를 하려는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지 진심인지 그 내막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홍서범 씨가 방송에 등장해서 한 멘트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아내인 조갑경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37살이면 저 때 당시에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즘에도 37이면 일찍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조갑경 씨와 결혼을 했음에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내가 여자들과 아내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벽이 쳐졌느냐라고 느껴졌던 걸까요? 당연히 유부남을 상대로 어떤 처녀가 일반 총각 대하듯이 대화를 이성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마 홍서범 씨는 그런 대화를 원했던 건지 다른 대화를 원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발언을 당시에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이 예능 방송을 띄우기 위한 멘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진심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이런 멘트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로부터도 한참 전인 7년 전인 2011년도 2018년도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데 그로부터도 7년 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잖아요. 이때 홍서범 씨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예쁜 여자를 보면 눈물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많아요 라고 하니까 이 당시 때 패널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자 난 진짜다. 유지인 씨를 고등학교 때 처음 뵀는데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각경 씨 젊었을 때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평소에 눈물이 많다. 심지어 예쁜 여자만 봐도 눈물이 핑 돈다. 유지인 씨를 처음 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구나라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내 조갑경을 봤을 때는 눈물이 안 났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예능방송의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예능적인 멘트라고 쳐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죠. 예능방송을 여러분 남성분들이 많이 보겠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보겠습니까? 남성분들도 많이 보지만 상대적으로 특정 방송들을 제외하곤 폭넓은 시청을 하는 시청자들은 여성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시니어 세대가 되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남편과 함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부부 관련된 예능 방송을 볼 때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밉상 남편 컨셉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홍서범 씨의 멘트와 발언이
시청자분들을 불편하게 만들다란 얘기예요. 급기야 이 상태에서 딸들과 함께 등장한 홍서범 씨의 가족인데 더 충격적인 말을 딸들이 쏟아냅니다. 홍서범 딸 홍석희, 아빠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멘트라고 해야 될까?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딸이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와 함께 등장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멘트를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보면 홍서범 씨 딸 홍석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남자가 예쁜 여자를 아빠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남자가 예쁜 여자 앞에서 흥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다. 아빠가 얼마 전 음식점에서 예쁜 직원의 이름을 부르며 잘 부탁한다고 했다. 노안이 온 아빠가 이름표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예능 멘트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결이 유사하죠.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가 부부인 서로를 지적하거나 티격태격하며 싸우는 모습이 이제는 딸들로 전이되어 딸들이 아빠를 고발하는 형태, 그것도 이성과 관련된. 이때같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이 예능 방송의 흐름을 보면 항상 이렇게 와이프를 두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거나 다른 이성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컨셉이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급기야 딸들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딸들까지 우리 아빠는 예쁜 여자 좋아한다. 예쁘고 어린 다른 여자 이야기를 딸들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가족 예능 방송에서 볼 땐 그 당시엔 웃고 넘어갔겠지만 이들의 남형제인 홍석준 씨 그리고 홍서범 씨의 아들이 바람을 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땐 이 발언이 이제 웃기게만 들리겠냐라는 겁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급기야 조갑경 씨가 홍서범과 이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난다고.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맘카페 빌런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자, 홍서범 씨가 하루 종일 당구에 배드민턴까지 쳤다. 젊었을 때 많이 벌었고 이제는 놀 때다 나는. 동호회만 6개고 내가 전부 동호회 회장이라 운영비를 다 낸다. 그래서 돈을 못 모았다. 그래도 빚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혼을 안 할 거래요. 여복을 타고났대요.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둘째 출산 때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그때 내가 지뢰게임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첫째 출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아내가 지뢰는 군인이 찾아야지 왜 당신이 찾냐라고 했다. 병원에 갔는데 내가 배가 고픈 걸 못 참아서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밥이 나오기도 전에 출산했다고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밥을 조금만 먹고 얼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패널들이 이혼하신 상태는 아니죠? 탁재훈 씨가 이혼 3번은 당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홍서범 씨가 아내가 절대 이혼을 안 할 거라고 했다. 싸우고 헤어진 적이 있다. 아내가 무당을 찾아가서 나에 대해 물어봤더니 내가 여복을 타고 나서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난다고 했다더라. 그게 열받아서 다시 나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노후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아내가 날 절대 안 버린다고 하여 걱정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와 컨셉이 글쎄요. 지금 이 아들의 외도 논란이 터진 시점에서 많은 방송가에서 찾을지가 좀 미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공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켓 예매일도 5월 9일날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티켓 구매 위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후 5시에 공연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티켓 개수가 295장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천석, 6천석을 차지하는 큰 공연이라면 몇백석 남은 건 굉장히 공연 한 달을 앞두고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홍서범 씨가 공연을 하는 현장인데 이 현장이 어디냐면 김해에 위치한 문화의 전당입니다. 문화의 전당이면 보통 좌석이 한 300석? 400석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테이지의 규모와 자리의 상태를 보면은 지금 스테이지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실 거고 이게 무대인 거죠. 그리고
컬러로 표시된 구역이 전부 다 빈자리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만이 이미 예매가 끝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95석이 남았는데 판매된 좌석을 제가 한번 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1층에 44석 정도 남았고요. 2층에 요렇게 4자리를 빼면은 한 48석 정도 티켓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5석이었는데 48석이면 뭐 얼추 계산해도 한 6분의 1 정도가 판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은 자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온라인상에서 흔하진 않지만 보통 논란이 생기는 경우 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현역가왕에서도 조금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수들에게 논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방송 경연 오디션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면서 취소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뭐 재구매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홍서범 씨 역시 어떤 논란거리가 터지고 났기 때문에 티켓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취소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나 이 두 사람이 직접적인 논란을 야기시킨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뭐 제대로 된 사과문, 제대로 된 전 며느리와의 어떤 화해 이런 것이 빠르게 이루어졌더라면 굉장히 좀 이 사태를 빨리 넘길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최근의 박나래 씨 사태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박나래 씨가 최근 매니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폭로전이 굉장히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폭로전이 길어졌고 결국 박나래 씨가 경찰 출석까지 하면서 조사받는 모습이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매니저와 박나래 씨 간에 빠른 화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폭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사건의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 방송 PD들도 두 사람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했고 나아가서는 가족 예능 방송에서는 얼굴을 비추는 것이 타당하냐 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여전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꽤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 제가 당장 방송국 PD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또는 둘 중에 한 명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본인들 역시도 섭외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흔쾌히 승낙하고 나가기가 대중들의 눈치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석 씨가 MC로 나오는 보석인의 건강수다라는 SBS 신규 토크쇼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1년 정도 돼 갑니다. 근데 여기에 정보석 씨, 정보석 배우 아시죠? 정보석 씨 뿐만이 아니라 조갑정 씨도 MC로 등장해서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MC 제재예요. 2MC 체제.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건강 관련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가는 토크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 여기 보면 조갑경 씨가 거의 메인 MC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조갑경 씨 아직도 정보석 씨하고 방송에 등장하던데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냐. MC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보면 조갑경 씨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라디오스타 시청률이 1%가 뚝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제작진도 방송 PD도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디오스타가 이 정도로 타격을 입었는데 보석인의 건강수다라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어떻느냐? 심지어 이 방송의 시청률은 1%대도 못 됩니다. 0.3, 0.4, 0.2 굉장히 낮은 시청률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방송이 폐지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갑경 씨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안 그래도 적은 시청자들이 더 이탈을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존폐가 위협을 받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제작진 입장에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본인이 출연하고 있는 조갑경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 라디오스타라는 정말 MBC의 굵직한 장수 예능 방송마저도 시청률이 하락하며 일대 어떤 논란과 불만이 폭발을 했는데, 자, 저 정도 규모의 방송 프로그램이라면 더욱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따로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언론사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한 사과문이 담긴 입장문 발표만 했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유튜브에 등장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계속해서 폭로가 폭로를 낳는 폭로전이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부로서 등장한 부부 예능 컨셉이잖아요. 어느 방송에 출연해도 바늘과 실처럼 두 사람이 한 세트가 되어서 출연한 적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두 부부의 관계가 티격태격하는 컨셉, 뭐 이런 컨셉은 최양락, pen현숙 부부라던가 이봉원, 박미선 이런 부부의 계보를 잇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외도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또 과거에 홍서범 씨가 자신의 친부가 바람을 폈었다라는 발언까지 방송에 했을 정도이니 두 사람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갔던 거겠죠. 심지어 홍서범 씨는 나의 노후 대책은 미녀 가수 조갑경이다. 지금은 종합예술인이 돈을 쓰고 있고 노후에는 미녀 가수가 돈을 쓴다. 조갑경 씨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한다. 나의 노후는 미녀 가수가 책임을 진다. 미녀 가수의 노후는 3남매가 책임을 진다. 남편으로서 자녀들이 보기에도 아내가 보기에도 한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홍서범 씨가 노후 대책의 질문에 대해 그러면서 홍서범 씨가 옛날에 드라마를 봤는데 누가 돈을 던지는 걸 봤다고 엄마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바꿔서 얼굴에 던져줬더니 좋아하더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조갑경 씨가 난 좋아하지 않았다. 화를 냈다. 너희 아빠는 웬만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혼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 뭐 13년 전에도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13년 이후에도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두 부부의 결혼 생활이 예능 방송에서 소비되는 컨셉인 건지 진짜로 위태위태한 모습이 많이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은 건지 뭔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차차차 춤추는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홍서범 씨가 조갑경 씨에게 뭔가 순간 욱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조갑경 씨가 당황하는 모습이 방송을 그대로 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안 그래도 쌓여오고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피게 되면 이런 모습들은 아마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집니다.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아니다. 손녀 문제를 굉장히 방관한 죄가 있다. 홍서범 조갑경 아들 불륜 논란이 굉장히 팽팽하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 여전히 와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탐정들의 영업비밀인 채널 A, 미우새, 신발 벗고 돌싱포맨, SBS에도 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MBC에서 작년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두 딸과 함께도 등장을 했었던, 그러니까 캥거루족을 빗댄 이 자신들의 두 딸, 자녀를 양육 아닌 양육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당시에 이들의 방송편 시청률이 괜찮았습니다. 뭐 엄청 높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애당 GBS 프로그램 등 역시 이들이 출연한 예능 방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재방송을 합니다. 재방송. 종편 방송사와 MBC, SBS와 같은 이 공중파의 세컨 채널들에서 이들이 등장했었던 예능 방송편이 재방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방영이 되면 여기에 출연하면서 등장했었던 이 출연진들의 출연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로얄티가 차후에도 분배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다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론 재방송이 됐을 때도 일정 부분 로얄티 지급이 출연자들에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지금 뭐 홍서범 씨는 25년도에 다 컸는데 안 나가요가 가장 큰 예능 출연이었고 조갑경 씨는 최근에 라디오스타가 게스트로 등장한 것이 가장 큰 예능 출연이었는데 이들이 따로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등장했었던 이 방송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기준에 현실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80만 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게 뭐 큰돈이라면 큰돈일까요? 그런데 9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거주할 정도의 재력이라면 이게 엄청나게 큰돈이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실과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나서 이런 외도로 인한 문제가 터졌을 때 실질적 제재 수단은 민사상의 위자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들을 보면 현재 법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체계가 모순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 조갑경 씨의 며느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이 난 3천만 원의 위자료